오늘은 박수왕님을 모시고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옹달책방 첫 출연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박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되고요. 그 한국 국적 취득한 지도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왕님은 그 중국인으로서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다 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한국인이 되셨으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좀 천안문 사태 때 네.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국 분들을 좀 이렇게 살해하면서 강경 진압을 했잖아요. 네네네. 인민 통제 강화를 계속 해왔는데 네. 중국에서는 좀 어떤 형태로 좀 인민들을 이제 통제를 좀 하고 있나요 지금? 방법이 다양하죠. 네, 예를 들면 카메라 어디 다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 가면 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감시할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 통해서 아니면 휴대폰 안에 있는 앱 통해서 그 어떤 글, 어떤 댓글 쓰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사람 서로, 네. 그러니까 그 휴대폰, 앱, 그 카메라 말고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국 정부대에서 그 부정하는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스스로, 네. 그러니까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학생 종종 있더라고요. 그 학교 위에 사람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어쨌든 방법 다양하게 사용해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을 감시하고 있고요. 옛날 같은 경우 택시를 타면서 택시 아저씨랑 이게 운전기사님이랑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치 등등 어차피 내려가면은 이게 더 이상 찾을 수 없는데 지금 택시 타는 과정에도 사람들은 너무 긴장돼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앱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안에서 지금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 위험해요. 아니 근데 그 택시 기사님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타고서 네. 요즘 중국 경제 너무 안 좋다. 뭐 네. 하는지 모르겠다. 당국이 막 네. 이런 말 하면 그게 녹음이 되거나 보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에서. 네, 그 차 안에서도 뭔가 우리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 봤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일부러 택시 안에서 뭔가 종이 같은 거 붙여요. 여기서는 뭔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장치를 해서 그런 걸 해놨다고 그쵸. 의심이 되네요.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또 보니까 중국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도 안 되고 그쵸. 네. 페이스북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다 안 돼요. 네. 카카오도 안 돼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중국이 몽골의 유목민들을 막으려고 만리장성 이렇게 쌓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인터넷에서 이런 방화벽 장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쵸. 네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그게 심하죠. 이게 정말 외국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은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면서 유튜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에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쩔 수 없이 VPN 통해서 이게 해외에 있는 웹사이트 방문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VPN이란 걸로 이제 중국 IP를 우회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위험하다.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게 무슨 내용 방문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웨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네. 화웨이 휴대폰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 정도 감시 당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법 다 있죠. 네. VPN 사용을 해더라도 되게 위험해요. 실제로 중국 핸드폰을 사용하는 한 그거 프로그램으로 우회하더라도 이미 이 핸드폰에서 감시가 뭔가 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도 위험하니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네. 방법이 없죠. 네. 아니 그러면은 또 네.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는 사람 얼굴을 전국에 있는 CCTV로 촬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네모칸 되고 점수 몇 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공산당에 충성을 얼마나 하는 사람이냐를 실시간으로 점수를 매긴다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이름이 중국어로 티엔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천망. 천하늘에 있는 망. 네,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카메라 통해서 무진하게 많은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이게 특히 큰 도시에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자동차 포함해서 네. 그 자동차 그 번호 있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가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만약에 필요하면 원하면 네. 이게 중국 사람 모든 정보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엄청 무서워요, 그게.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인터넷에서 댓글로 공산당을 찬양하는 댓글을 쓰냐 아니면 좀 불손한 댓글을 쓰냐에 따라 점수를 막 깎고 높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점수가 낮으면은 뭐 혜택을 뭐 의료보험 혜택을 안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는데 그 언제 필요할 때 당신 충분히 건드릴 수도 있는 옛날에 너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당신 뭐 이거 안 되겠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하진 않아도 모든 거를 다 감시하고 있다가 이 친구 좀 손 좀 봐줘야겠다 하면은 그냥 과거 기록을 다 끌어올 수 사실 거기서도 선은 있죠. 가볍게 중국 정부 대해서가 부정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당장 뭔가 하지 않고요. 정말 심하게 하면 바로 당신 찾을 수 있어요. 당신 어디에 바로 당신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심지어 당신 그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카드 같은 거 다 순시간으로 정지할 수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 왜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다 위챗 그 지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순시간 다 그냥 중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수학님 이제 핸드폰을 네. 화웨이나 중국폰 이런 거 중국 앱들을 많이 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사실 사기업인데 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제 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개인 정보를 다 그냥 막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인데 예를 당신 마윈이에요. 예를 마윈, 아리바 마윈인데 제가 와가지고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안 줄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큰일 나죠. 실제로 그 마윈 회장이 몇 년 전인가요? 약간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듯한 대답하다 잠깐 어디 잡혀갔다가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잡혀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좀 뭔가 너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고 너무나 좀 그렇게 하니까 시진핑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황제인데 당신 두 번이 황제 되고 싶어? 막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마윈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기업들한테 이게 단납 조금씩 했는데 그래서 마윈은 갑자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해외는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보고 다시 중국에 갔죠. 이게 뭐 어떤 잡혀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뒤로는 되게 이렇게 말이 온건해졌더라고요. 너무 이게 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같고 확실히. 마윈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막 활발하게 강연 활동도 하고. 그죠. 네, 엄청 많은 얘기. 경제의 미래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 뒤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마윈뿐만 아니라 옛날도 다른 기업들도 있어. 이런 그 사업가들 막 나와가지고 뭐 나는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얘기만 하는데 요새는 다 못 하더라고요. 근데 또 수학님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저희가 뭐 소위 중국인 조선족 퇴치 부적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중국인 조선족 퇴치 부적이지 그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그 분탕질 치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로 막 그 악플 달고 그쵸.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거나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달면 갑자기 그 분탕질 하던 사람들이 말없이 사라진다. 그렇죠. 네.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게 좀 이제 신기해. 왜 그 정도인가 신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그 밑에 사람들은 이게 반대를 해도 그 동의를 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반대한다. 당신 시진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시진핑은 그 능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시진핑 능력 안 좋은 거 사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시진핑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예, 왜냐면 위에 사람이 어쨌든
당신은 시진핑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자체도 당신은 뭐야? 당신 어떻게 나를 평가를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 최대한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다 피하는 거죠. 네. 너 따위가 뭔데 지금 나를 뭐 존내 맞네를. 그쵸. 네, 정확합니다. 그쵸. 우리나라가 예전에 막 대통령을 뭐 이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도 아니 너 따위가 지금 나를 무슨 잘하는 못하게 그죠. 그런 느낌이군요. 이게. 예. 어쨌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왜냐면 그것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위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신은 스스로 내가 좋은 얘기를 하는데 좋게 했는데 그래도 위에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주변에 경험적으로 실제로 그런 얘기 하다가 좀 이렇게 끌려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아니 많죠. 예, 그런 거는 정말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피하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돌면 이제 서방 세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을 맞고 어떤 자가격리를 하고 뭐 심하면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아파트 입구를 강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아서, 그러니까 그쵸. 아파트 문을 이렇게 뭐 용접을 해서 그죠. 사람을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몇백 명을. 네네. 근데 식량,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그쵸. 뭐 없고 해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데 그냥 뭐 죽든가 말든가 막 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니 네. 저래도 되나. 그렇게 했죠. 엄청 심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게. 이게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한국 사람도 당했잖아요. 맞아요. 상하이에서 그 한국 유학생들 갑자기 그 대학교 안에서 갑자기 봉쇄됐잖아요. 한국 학생들은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건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까지 먹는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 주재원님이신데 네. 그 상하이에 있는데요. 갑자기 그 봉쇄돼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심장 마비 뭐 어쨌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봐주신 사람 없어서 그 병원도 그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없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영사관 그 관련된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결국에 한국에 왔는데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조차도 이렇게 됐는데 외국이니까 조금 특별히 그쵸? 신경을 썼을 텐데도 이 정도인데. 네. 근데 중국 사람 어떻게 돼요? 엄청 심해요. 한 달도 그러니까 이게 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당했어요. 막 항상 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국 공산당 좋다 그렇게 막 중국 정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2달 정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내요. 그때는 엄청 심해요. 저도 옆에 봤을 때 진짜 그때는 정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한국에 오는 거 너무 다양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중국에 있으면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때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봉쇄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네. 이제 좀 코로나가 좀 그러니까 병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네네. 폐렴으로 하거나 네네네. 뭐 그런 분들을 이제 병원으로 빨리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못 나오게 막았다고 그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냥 거기서 이제 앓다가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주는 거죠. 그때는 중국에서 어떤 경제학자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어머님이 어떤 병을 걸렸는데 그 치료 받으면 바로 살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병원에 겨우 갔는데도 그 이런 검사,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받아야 돼 가지고 네.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어머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돼요, 진짜. 당신 주든 말든 뭐 누구 신경을 써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면서 어떤 뭐 통제 시스템, 방화벽 감시 시스템 이런 네. 것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중국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너무 심한 말을 했으니까 잡혀갔겠지 이러면서 좀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 봉쇄 때는 모두가 당하는 거니까 네네. 이게 그러니까 모두 당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 나서 2달, 3달 좀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 만약에 전국 똑같이 하면은 이게 큰일 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중국 사람은 참는 능력이 되게 대단해요. 그래도 다른 도시 보니까 2달 정도, 3달 정도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참아야죠. 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네. 돌아가면서 한 2, 3개월씩 봉쇄를 하니까 우리도 참다 보면 풀어줄 거야. 네네네. 그렇게 네. 그럼 이렇게 좀
중국의 통제가 강해져 왔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중국 내에서도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맞아요.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는 이게 2개월, 3개월 좀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 터지냐면 경제 문제. 경제. 정말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 한 도시 뭐 한 지역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민심 많이 바꿨어요. 사람들은 엄청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은. 아, 네. 중국이 경제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뭐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건가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 유튜브를 봐도 한국 그 동영상을 봐도 네. 뭐 중국 경제 망했다, 맞아요. 무너졌다, 네. 아니면 뭐 붕괴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 조회수 때문에 막 계속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 망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말요? 너무 너무 심해요. 사람들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먹는 거조차도 없는 상황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먹는 거 살 수 있어요, 그죠? 그 네.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어렵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네. 진짜 돈 없으니까 부채도 많고, 음. 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상점에 가면은 돈이 있어야 뭔가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돈 없으면 어떻게 음식들 살 수 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경제 상황은. 그러면 이거 뭐 저희가 또 뒤이어서 경제 얘기해 보겠지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또 네. 과거에 어떤 공산국가나 뭐 우리나라도 독재국가도 그렇지만 과거에 그랬지만 그 보통 이런 독재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이제 민심도 폭발하고 반란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좀 어떤 이제 황제라고까지 칭해진 시진핑의 권력이 좀 뭔가 이제 누수가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그 몇 년 전에도 일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살았어요. 해외도 뭐 가고 막 비행기도 타고 좋은 음식도 먹고 네. 그렇죠. 그래도 갑자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바보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왜 그렇게 못 사게 되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깊게 생각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는 막 장사도 못 하게 하고 막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막 이 사람 누구야? 시진핑이죠. 아니면 뭐 이 체제 자체 문제 있잖아.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에게 되게 불만이 많아요. 지금은 인터넷 댓글 봤을 때도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되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네. 조심조심 비판도 했는데 이제는 좀 막 대놓고 하는 그런 댓글이 그런 많아졌다. 사람 중국 많은 사람 되게 똑똑해요. 예를 들면 불만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시진핑 나오는 뉴스 있는데 밑에 댓글 하면 시진핑 나쁘다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리고 뒤에 사람은 우린 지역 날씨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댓글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만 개, 3만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정치 뉴스인데 밑에서 막 날씨 뭐 얘기 쫙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강사인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들 날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네. 무시한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네,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는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그 배지 혁명 혹시 아시는 백지 백지혁명? 흰색 종이. 흰색 종이.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흰색 종이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흰색 종이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네.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중국 내부 민심도 요즘 이제 불불한 게 좀 느껴지는군요. 그럼요. 진짜 살기 힘들어요 사실. 예. 그 수학님 제가 네. 경제 얘기하기 전에 어렸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가 90년대인지 2000년대 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서울에. 네.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중국에서 뭔가 주관하는 행사였어요 이게. 네, 맞아요. 그쵸. 저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러 갔는데 어머니가 뭐 가보러 가서 그때는 약간 그게 뭐 이렇게 뭐 생물 공부하는 느낌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네. 갔더니 이렇게 막 사람들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리관에 이렇게 사람들 시체나 어떤 뭐 해부한 거를 이렇게 예. 인체 장비를 막 전시해서 좀 보면서 이게 좀 이렇게 별로다 어린 마음에도 네. 왜 이래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네. 임산부 여성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진 저도 배가 봤거든요. 이렇게 저는 직접 봤어요 그거를. 예.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막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인터넷 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했던 연예인이라는 음모론 설이 있던데 이게 무슨 예. 얘기인가요? 그거 사실 제가 확실하게 뭔가 증거 없으니까 이거 다들 증거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약간 되게 그 민감한 문제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연예인 많은지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중국 안에서 지금 뭐 인체 매매, 장기 매매 그거 확실한 있어요. 그 되게 심해요. 중국 안에서.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럼 이 임산부는 정말 그냥 아이를 뵌 여성이었는데 인신매매 당하거나 장기매매를 당했을 수도 있다.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사형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개 얘기가 있던데. 네네네. 어쨌든 근데 또 사실을 생각해 보면 임산부 여성이 아무리 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사체로 그렇게 막 남의 나라 가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진짜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한 증거 없어서 그 사람 누구인지 그렇죠. 연예인인지 제가 여기서 뭐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중국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대놓고 그렇게 전시를 하는데 더욱 만약에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거기 어디 간에 뭔가 다른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장기매매나 인신매매 이런 게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장기매매 네. 이런 게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런 뉴스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뭐 남학생인데 건강한 남학생이 갑자기 뭐 그 중국 무한시에 어디서 뭐 갑자기 대학생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근데 다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고위층 간부들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100살 넘게 막 살아요. 그걸 100살 넘게 살아요? 네, 그리고 중국 부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죠? 장기는 어떻게 나오죠? 뭐 그런 얘기 막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심각해요. 약간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나이 먹고 위암 걸리면 이제 뭐 위 절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다른 사람이 장기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인 거네요. 사실 이거 확실해요, 사실. 저는 증거 없는데 근데 이런 조사하는 사람들 조사 자료를 보니까 다들 증거는 있어요. 예, 저는 뭐 그거까지 다 봐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자료를 만약에 원하신 분들은 찾으려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고위 간부들이 막 수술 받고 막 이런 기록이 있나 보네요. 예.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네네네. 야, 이게 무서운 또 생각이 무섭죠. 드는데. 네. 저희 수원님 또 이어서 중국의 아까 또 이어서 경제 상황 얼마나 네네네네네. 어려운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부글부글 민심이 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망했다가 농담이 아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망했다보다 더 심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일단은 진짜로 중국 대도시의 그 썸네일처럼 뭐 쇼핑몰이 텅텅 비었다, 다들 장사가 망한다, 일자리가 없다,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예. 왜냐면 그게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일부 이유 사람들은 지금 다 그 인터넷 쇼핑 많이 하니까 굳이 나가서 가게 들어가서 쇼핑할 필요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상하이는 중국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상하이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지금 외국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감시 체제와 어떤 봉쇄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런저런 막 걱정되는 거 많아가지고 또 반간첩법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특히 상하이에 있는 외국 사람들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상하이 도시 자체는 외국 사람 위해서 부자들 위해서 준비하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은 이게 소비하는 사람 없어요.
백화점도 그렇고 그 상하이는 그 슈자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백화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러 개 다 문 닫았어요. 사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상하이조차도 그러는데 다른 도시는 진짜 제가 그런 그 오늘도 계속 제가 중국어 유튜브 그 동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뉴스를 지켜보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해져요 지금 상황은. 이게 해결 국면이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예, 사람들은 그 돈을 안 써요. 물건은 안 사요. 그래서 네, 한국말로 줄페어 막 이런 거. 줄페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아우. 저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정도로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중국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4억 명의 중산층이 이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특히 부동산 침체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뭐 특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는 일부 중산층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있으니까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수입이 있으니까 나중에 쭉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엄청 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때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샀는데 근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갑자기 실업당했어요. 수입 그냥 중단해버렸어요. 근데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수입 없으니까 또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돈 없어요. 그래서 이 중산층은 그냥 옛날에 중산층인데 그 지금 다 중국에서 지금 이런 말 있어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 그래요. 집에 가면 엄청 좋은 집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차도 좋아요. 네, 돈은 없어요. 근데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아무도 안 사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 싼 가격으로 그 팔아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너무 억울해요. 두 번째 팔아도 은행 대출 다 갚지 못해요. 너무 싸게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고 너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 때문에 진짜 중국 중산층들은 다 망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망했죠.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코로나가 중국에만 왔던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네네네. 미국, 한국, 뭐 유럽 다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힘든 시기도 우리나라가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때 어떤 경제 부양도 하고 금리도 낮추고 하면서 어렵지만 또 대출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겨냈잖아요. 이 정도로 막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망한 상황을 피했잖아요. 중국은 뭐가 달랐길래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 코로나 정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공장은 갑자기 그 작동이 안 돼요. 너무 다 코로나 걸려서. 예.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그때 심해도 나갈 수 있잖아요. 쇼핑할 수 있잖아요. 식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3개월 동안 그냥 뭐 장사 다 못하게 하면은 이런 자영업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또 다른 이유 있어요. 그 중국이랑 미국 사이 너무 안 좋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막 너무 사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그 많은 외국 회사들을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해외 수출도 어느 정도 되는데 수출도 문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막 그 코로나를 대처를 잘 못하고 뭐 백신도 제대로 못하고 봉쇄로 해서 사람들이 망하고 내수가 어려운데 미중 갈등까지 일으켜가지고 해외에 물건도 못 팔고 있는 외국 기업도 나가고 이런 악재가 다 겹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투자를 하면 한국 거의 영주권 비슷한 그 F2 비자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막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에 오고 싶은 그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 5억부터 15억까지 이게 증가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5억은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많이 막 몰려오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부자들도 엄청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자들 나갔을 때는 돈 많이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혼자서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회사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는 순간 일자리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다 모든 안 좋은 요소 다 포함해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 중국 부자분들은 과거에 중국에서 잘 장사도 하고 경제 성장에 과실도 해서 부자가 됐을 텐데 네. 왜 중국의 미래를 못 믿고 이렇게 해외로 막 다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건가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리는 그 코로나 때 시진핑은 코로나 제로 정책 세우잖아요. 네. 아무리 부자도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아. 회사도 그 장사하지도 못하고 회사 운영할 수도 없고 와 이게 너무 노래가지고 아.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게 믿을 수 없는 만큼 옛날 그 부자들은 그 아무래도 뭐 중국 문제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믿고 왔는데 진짜 거기까지 가면은 사람들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모든 거 다 믿을 수 없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남아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냥 내 재산 뺏어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공동부여 그런 정책 세웠잖아요. 네. 공동부여는 뭐예요? 공동부여는 부자들 뭐 가지고 있는 다 빼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자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야죠. 네, 그러니까 마윈 이런 사람들은 다 진짜 돈 많이 뺐어요, 사실 중국은. 뺏었어. 이게 뭐 헌납해라 뭐 이런 식인 건가요? 네, 네. 약간 반강제식으로. 아유, 이게 진짜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내수 부진도 굉장히 심각하고 네네. 일자리도 없고 네. 그다음에 어떤 미중 갈등 속에서 해외 수출도 부진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네. 지금 중국에서 1차, 2차, 3차 부양책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뭐 한화 기준으로 720조 원까지도 돈을 풀어서 네.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네. 요거가 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국 정부는 보니까 금방 그 해외 수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말씀드리니까 수출은 옛날처럼 이게 수출을 못하지만 근데 중국 지금 그 이커머스 있잖아요. 네. 테무 뭐 아리 통해서 이게 직구가 형식으로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완전 수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이게 보충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양 정책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뭐 부동산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부자들도 빠져나오고 투자도 안 되고 모든 거 다 안 되는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중국 정부는 투자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투자하면은 뭐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그러니까 인프라 같은 거, 신도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도 해봤어요. 네. 옛날에. 그 지금 계속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그 예를 들면 뭐 공항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많이. 네. 근데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 고속도로 막 쭉 넓게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다니는 차량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시멘트랑 강철로 만드는 쓰레기. 시멘트와 강철로 만드는 쓰레기. 왜냐면 이게 만들고 나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네. 이런 삼성 반도체 공장 만들어서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막 팔 수 있잖아요. 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정부는 이렇게 막 쓸데없는 이런 거를 만들고 나서 뭐가 창출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돈을 그냥 버리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고속도로 다 만들어잖아요. 네. 공항 다 만들어잖아요. 또 어디서 뭐가 또 만들어요? 한 도시에서 공항 10개 만들어요?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방법 없어요. 네, 이렇게 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럼 기업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왜 이게 인프라에만 좀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 기업 투자 어떤 기업한테 투자하는 뭐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뭐 화웨이라든가 아니면 네. 말씀하신 뭐 알리테무 이런 중국 이제 뭐 마윈이는 그런 쪽도 있고 그쪽에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효과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너무 안 좋은데 그런 회사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주면 뭐 보조금 같은 거, 네. 뭐 화웨이랑 뭐 BYD 아시죠? 네. 보조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국 전체 경제 중에서 단지 일부분이니까
이게 중국 경제 다시 좋게 만들려면 일단은 부동산 쪽에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해야 전반적으로 이제 뭐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네네네.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죠. 그때는 좋은데 시간 지나면 이제 다 통통 빈다. 그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많이 했었던 거군요. 그죠. 쭉 해왔어요. 예, 중국 계속 중국 경제 이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외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부동산 때문이에요. 실제로 중국을 가보면 막 건물들이나 말씀하신 예. 것처럼 공항이나 철도 막 예. 교육도 이게 의리의리하게 잘 돼 있어서 야 중국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예. 발전했구나 느끼는데 네네네. 그게 아주 실속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다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기술이 필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사실 그거는 중국 사람들도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뭐가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와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수준을 봐야죠. 그런 건물 보면 이게 건물 높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잖아요. 더 이상 그 서민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 디에 공포라고 하죠.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플레이션, 네네. 지금 알리와 테무 같은 이쪽도 재고가 굉장히 뭐 넘친다. 네, 그리고 그죠. 많아요. 품질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네. 생각만큼 우리나라도 사실 뭐 난리 난다 했는데 네. 예전만큼 이제 잘 안 사거든요. 예,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디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그중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당신은 올해 2024년도에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나중에 10년 동안 올해는 최고 좋은 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최고 좋아요.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더 나빠질. 예. 왜냐면 사람들 돈 없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소비를 해요? 이게 아파트도 안 사고 자동차도 안 사고 심지어 지금 커피, 네. 뭐 소고기, 네. 과일 같은 것도 지금 사람들은 돈 안 써요. 돈 없으니까. 그래서 그 디프레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돈이 없잖아요. 와,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이 불과 한 1, 2년 물론 어렵다 이게 좀 경기 모델이 너무 이렇게 부동산 중심이다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라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돈이 없고 중산층이 몰락할 수 있나. 사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너무나 옛날부터 제가 쭉 지켜봤는데 옛날도 너무 힘든데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일부 사람들은 잘 사니까 중산층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SNS 많이 쓰잖아요. 네. 또 해외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 봤을 때 중국 경제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망했으니까 거의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의 이 몇 년 동안 이거 코로나 전에도 사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생겼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외국인들은 어떤 중국이나 상해 아니면 대도시 심천 이런데 네, 화려한 뭐 상류층 중산층 위주로 보는 건데 그죠. 중국의 사실 대부분의 서민분들은 사실 막 그런 데 사는 게 아니고 뭐 농민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막 지방에서 뭐 농사짓고 네네네. 그런 분들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낮다고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그죠. 근데 중국 그 전 국무총리 리커창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 사람이 2020년도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국 지금 6억 명 사람들은 한 달 수입은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20만도 안 돼요. 20만 원. 20만 원. 와, 6억 명이.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 적은데. 6억 명 정도 사람들은 한 달 수입 20만도 안 돼요. 네. 그때는 2020년도인데 네. 지금 2023년도에 더욱 심하게 되는 거죠. 더 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제가 안 사실 좋아서. 사람들은 수입보다는 수입 없고 부채 너무 많아요. 빚이 많다. 빚이 많다. 그게 엄청 심하죠. 야, 그러면은 이게 단기간에 그럼 앞으로는 중국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다. 왜냐면 지금 중국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국 경제 잘 되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개혁 개방 오픈하니까 오픈해가지고 외국 투자자들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중국 시진핑은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은 그 짠랑 외교. 짠랑은 뭐냐면 중국어인데 짠은 싸우다. 랑은 뭐냐면 늑대. 싸우는 늑대. 그런 외교를 세웠어요. 항상 외국 사람이랑 그 사드 문제 터졌을 때도 조금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랑 다른 나라랑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 피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차라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는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 없어요. 예,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그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자들도 빠져나가고 있고 방법 없어요. 방법 딱 하나예요. 시진핑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 중국 체제 어떻게 민주자유로 이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아마 희망 보이는데 시진핑 거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막 긴장되죠. 외국 투자자들은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또 뭐 코로나 비슷한 그런 무슨 코로나 제로 정책 세우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차라리 이게 그 돈 버는 게보다는 얼마만큼 많이 버는 게보다 제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그냥 차라리 중국에 놓지 않고 다른 나라, 뭐 한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 옮기는 게 더 좋다. 네. 그러면 또 요즘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이 중국이 뭐 AI도 그렇고 뭐 전기차 특히 전기차 그렇고 그게 나름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분야도 있는데 그게 그런 잘 나가는 기업들도 여전히 있지만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걸까요? 그런 회사들은 잘 나가는 회사들은 물론 그 회사들 사람들을 열심히 해서 무슨 어떤 기술을 있긴 한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중국 정부 밑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싸게 파니까 그래서 그 시장은 어느 정도 창출을 하는데 만약에 똑같이 다른 나라랑 똑같이 수준으로 만약에 하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미중 갈등이 있고 나서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데 당선되면은 중국에 뭐 관세 50% 올리겠다. 그리고 막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줘서 그 덤핑 경쟁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경쟁 우위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미중 관계는 사실 제가 중국의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미중 관계는 이미 거의 제가 중요시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안내에 있는 문제예요. 내부 문제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뭐 어떤 세금은 뭐 부과하거나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지금 중국 안내 문제 특히 무슨 문제냐면은 그 중국 지방 정부 재정 문제. 지방 정부는 지금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다 떠나서 정부 뭐 시청 뭐 성 있잖아요. 정부 돈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그 세금을 받아서 그걸 월급 주고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세금 지금 없어요. 회사들은 다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 다 나가고 그 부자들 다 나가고 그리고 현지 있는 기업들 다 망하고 그럼 세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중국 정부는 그렇게 수입도 생길 수 있는데 땅을 팔아서 그러니까 건축회사 땅을 팔아서 이게 그 아파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중국 부동산도 망했잖아요. 이거조차도 땅을 팔 수도 없고요. 그 수입 없어요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중국 경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 정부의 수입이 없다. 네네네. 그래서 옛날 그 2019년도에 그때도 제가 미중 관계 많이 봤거든요. 이게 과연 중국 경제에게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지금은 봐긴 봤는데 지금 계속 중국 안내에 있는 문제 위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그죠. 좋습니다. 조금 저희 이어서 좀 반도체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